본격 여름 시작! 놀러가기 좋은 계절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 액션캠입니다. 기본 중 기본! 다양하게 알아본 촬영 테스트부터 마이크 그리고 촬영 시간까지 비교해봤어요.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오늘은 모두 광안리 소장 제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 전 외형 비교. 먼저 고프로 12입니다. 가로, 세로, 두께의 사이즈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후면 스크린 스펙입니다. 전면 렌즈의 사이즈는 직접 측정했을 때 3cm 정도 돼요. 무게는 약 156g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전면과 후면에 모두 있고 전면은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터치는 불가해요. 그리고 UI를 보면 한 화면에 모두 들어가 있는 방식이고 이곳에서 촬영 모드와 프레임 등 세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부착 방식은 나사홀로 되어 있어서 돌려 끼워주는 방식이에요. 동봉된 나사를 이용해주면 됩니다. 추가로 고프로 12의 다른 스펙도 확인해보세요. 다음은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입니다. 가로, 세로, 두께의 사이즈예요. 후면 스크린 스펙은 이 정도입니다. 직접 측정했을 때 전면 렌즈의 사이즈는 3cm가 조금 넘어요. 무게는 약 185g입니다. 에이스 프로는 듀얼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데 방식이 조금 달라요. 후면 디스플레이를 틸트업해서 전면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UI는 스크롤 방식으로 터치해서 원하는 촬영 모드와 프레임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마운트는 마그네틱 방식으로 좀 더 빠르게 마운트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의 다른 스펙도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은 오즈모 액션4입니다. 액션4의 가로, 세로, 두께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후면 스크린 스펙입니다. 직접 측정했을 때 전면 렌즈는 3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무게는 약 146g이에요. 디스플레이는 전면 후면 모두 있고 양쪽 모두 터치가 가능해요. 다만 고화질 촬영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이 따로 되진 않습니다. UI는 스크롤 방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세부 사항을 설정하면 돼요. 마그네틱 탈부착 방식으로 마운트 교체가 조금 더 쉬운 편입니다. 그럼 오즈모 액션4의 다른 스펙도 확인해보세요. 본격 테스트 전 3개의 부팅 시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동시에 전원을 켜면 에이스 프로가 가장 먼저 켜졌고 이어서 고프로 12, 마지막으로 액션4가 켜졌어요. 이제 다른 테스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촬영 테스트 기본 촬영. 제품을 모두 같은 설정으로 맞춰준 뒤 준비된 환경에서 모두 동일하게 촬영하고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색감을 선택할 수 있는 세팅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고프로 12의 경우 모든 촬영에서 8비트와 10비트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에이스 프로는 모두 8비트로만 촬영이 가능하고 액션4의 경우에는 로그 촬영 시 10비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비트 설정 후 촬영한다고 해도 이를 지원하는 모니터 혹은 해당 포맷이나 전문적인 색 보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사용자에게 큰 차이점으로 와닿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미지 센서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프로 12의 경우 1.9분의 1인치이고 에이스 프로와 액션4는 1.3분의 1인치로 동일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 제품 모두 기본 세팅에 맞춰 테스트를 했고 그랬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본 색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내에서 인물 촬영을 해봤어요. 고프로 12는 어두운 느낌이 강했고 에이스 프로는 벽은 밝지만 얼굴은 살짝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액션4는 배경도 얼굴도 모두 밝게 찍힌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번엔 야외에서도 찍어봤어요. 야외에서 찍었을 때 고프로 12의 경우 실내에서 찍었을 때보다 밝게 촬영됐고 에이스 프로는 색감이 선명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가장 짙게 찍혔어요. 반면 액션4는 가장 밝게 찍혔지만 너무 밝아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다음은 색감이 강한 표지판을 찍었습니다. 고프로 12와 에이스 프로의 색감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뒤에 찍힌 하늘의 색은 미세하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액션4는 표지판의 색도 뒤에 찍힌 하늘의 색도 모두 밝게 찍힌 느낌입니다. 이번엔 풍경을 찍은 결과도 볼게요. 고프로 12는 밝게 찍힌 편이지만 뿌연 느낌이 들고 에이스 프로는 비교적 어둡지만 색감과 선명도가 강해 보입니다. 또 액션4는 밝고 화사한 느낌이 강조되어 보이네요. 그럼 이어서 하늘도 볼까요? 고프로 12의 하늘은 짙은 푸른빛을 띠고 있고 에이스 프로는 하늘이 가장 밝게 찍혔어요.
액션폰은 눈으로 봤던 실제 하늘과 가장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살짝 진 뒤 하늘도 찍어봤어요. 고프로 12는 해가 저물고 있는 느낌을 가장 잘 살린 듯 보이고 에이스 프로는 색감이 쨍하고 선명해 보이네요. 그리고 액션폰은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이 강해 보입니다. 이건 일반 거리를 찍었을 때예요. 고프로 12는 적당히 밝게 찍힌 모습이고 에이스 프로는 이번엔 가장 어두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액션폰은 역시 가장 밝게 찍히면서 전깃줄의 윤곽도 함께 날아갔네요. 음식 촬영도 빠질 수 없겠죠? 먼저 고프로 12의 색감이 실제와 가장 비슷했고 에이스 프로와 액션폰은 색이 실제보다 더 진하고 쨍하게 찍힌 모습입니다. 함께 반찬도 찍어봤는데 비슷한 결과예요. 이어서 색이 다양한 음료도 찍어봤습니다. 고프로 12는 음료의 색도 그림자도 모두 살짝 어두운 느낌이네요. 에이스 프로는 그 다음으로 밝게 찍힌 느낌이고 음료의 색도 그만큼 쨍하게 보여요. 그리고 액션폰은 전체적으로 밝게 찍히면서 음료의 색도 톤업된 느낌입니다. 음료만 단독으로 봤을 때도 액션포가 비교적 밝아 보여요. 추가로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의 정도는 세 제품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색감에서 에이스 프로는 가장 어둡지만 선명함이 강했고 액션폰은 빛을 받은 곳이 많이 밝아 보여요. 고프로 12는 실제로 봤을 때와 가장 비슷했으며 두 개 제품의 중간 정도 밝기입니다. 끝으로 하이퍼랩스 촬영도 볼까요? 먼저 색감을 봤을 땐 고프로 12는 도로와 하늘까지 밝아 보였고 에이스 프로와 액션폰은 도로는 어둡지만 하늘은 화사한 느낌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시간으로 촬영했을 때 하이퍼랩스 영상의 길이는 액션4, 에이스 프로, 고프로 순서로 길었습니다. 각 제품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내와 야외에서 인물 촬영을 했을 땐 액션4가 가장 밝았지만 야외 촬영에선 너무 밝아서 얼굴빛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색이 강한 표지판을 찍었을 땐 고프로 12와 에이스 프로는 비슷한 느낌이었고 액션4는 이번에도 가장 밝았어요. 풀숲 풍경을 찍었을 땐 고프로 12가 밝으면서도 뿌연 느낌이 강했고 에이스 프로는 색이 짙고 선명해 보였어요. 액션4는 밝고 화사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찍었을 때 고프로 12는 반대로 짙고 푸른빛이 강해 보였고 에이스 프로는 밝으면서 쨍한 색감이었어요. 액션4도 밝은 느낌이 있었고 하늘의 색은 액션4가 가장 실제와 비슷했습니다. 찌개를 찍었을 땐 고프로 12의 색감이 가장 옅었지만 눈으로 봤을 때의 색감과 가장 흡사했고 에이스 프로와 액션4는 색이 밝고 진해 보였습니다. 촬영 테스트 화각 비교. 이번엔 같은 위치에서 촬영했을 때 찍히는 화각의 정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촬영할 위치를 선정해주고 같은 곳에서 찍어볼게요. 세운 볼링핀은 총 8개로 20cm 간격으로 총 140cm입니다. 먼저 고프로 10이에요. 고프로는 8개 중 5개가 찍혔어요. 다음은 에이스 프로입니다. 8개 중 5개는 확실하게 찍혔고 양 사이드로 하나씩 절반이 찍혔어요. 마지막은 액션4입니다. 비슷하게 8개 중 5개가 확실하게 찍혔고 사이드로 절반이 걸렸어요. 사이드에 걸린 것까지 조금 더 넓었던 건 액션4였습니다. 촬영 테스트 저조도 촬영. 이번엔 각 제품으로 저조도 촬영을 한 뒤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모드로 촬영해 볼게요. 기본으로 촬영했을 땐 고프로 12는 가장 어둡고 인물의 선명도도 낮아 보였어요. 그리고 에이스 프로의 경우 어둡긴 하지만 인물의 윤곽은 어느 정도 보이는 수준이었고 액션4는 모드 설정 없이도 3개 중 가장 밝게 찍힌 모습입니다. 그럼 저조도 촬영을 위한 모드를 설정하고도 볼게요. 액션4의 경우 저조도 강화 모드가 있고 에이스 프로의 경우 퓨어 비디오 모드가 있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저조도 촬영 모드를 설정하고 결과를 다시 보면 고프로 12는 전과 같이 어두운 채로 인물의 윤곽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에이스 프로는 저조도 촬영 모드를 설정하자 3개 중 가장 밝고 선명한 결과였고 액션4는 잘 보이긴 하는데 기본과 아주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저조도 촬영 모드가 있던 에이스 프로와 액션4의 결과가 좋았지만 모드 설정 시 더 밝고 선명했던 건 에이스 프로였습니다. 촬영 테스트 최소 초점 거리. 같은 피사체를 두고 촬영했을 때 잡히는 초점 거리를 확인해 볼게요. 먼저 고프로 12입니다. 10cm에서는 무리가 있어 보였고 20cm부터는 나름 잘 잡아냈으며 30cm까지 가자 조금 더 선명하게 초점을 잡아냈습니다.
이어서 에이스 프로입니다. 10cm는 불가능했고 이어서 20cm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30cm에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살짝 아쉬운 결과예요. 에이스 프로는 40cm 혹은 50cm까지는 거리가 있어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마지막 액션 4예요. 이번에도 10cm는 힘들어 보여요. 이어서 20cm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살짝 아쉬운 결과입니다. 30cm까지는 거리가 있어야 하는 듯 보여요. 초점 거리는 고프로 12가 좀 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잡혔습니다. 촬영 테스트 손떨방 비교. 이번에는 각 제품을 들고 달리며 촬영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각 제품에 맞는 모드를 설정해줬고 그 다음 촬영해 볼게요. 최대한 동일한 속도와 거리를 달렸을 때 세 제품 모두 안정화가 잘 된 듯 보이지만 에이스 프로는 흔들림이 조금 더 강했고 고프로 12가 떨림을 가장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격한 동작과 큰 움직임에서는 세 개 중 고프로 12가 가장 잘 잡아냈어요. 촬영 테스트 수중 촬영 색감. 40cm 원통 수조 바닥에 텍스트를 두고 같은 위치까지 물속에 넣어 촬영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프로 10이에요. 정해진 위치까지 물에 넣어 촬영했을 때입니다. 전체적으로 탁하고 살짝 누렇게 보이는 색감이에요. 다음은 에이스 프로입니다. 조금 더 밝게 찍혔고 제품 중 실제 색과 흡사하지만 살짝 칙칙한 느낌이 들어요. 이어서 액션 4도 보겠습니다. 색감은 세 제품 중 가장 밝고 선명하며 빨간색 텍스트도 밝게 찍혔습니다. 한눈에 보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중 촬영의 느낌을 임시로 만든 상황이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확실히 고프로 12의 색감이 가장 어둡고 탁해 보이기는 했어요. 색감은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안리의 선택은 그나마 밝고 선명해 보였던 액션 4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각 제품으로 멘트와 함께 촬영한 뒤 녹화된 영상의 음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같은 세팅과 환경에서 똑같은 멘트를 촬영해 볼게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마이크 음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디테일에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번엔 촬영된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자동 자막 기능을 활용했을 때 목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인식됐는지도 볼게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음질은 디테일한 차이가 조금씩 있었고 녹음된 음성의 정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나마 오타가 적은 건 에이스 프로였습니다. 촬영 시간. 끝으로 각 제품을 모두 완충한 상태에서 같은 세팅으로 촬영했을 때 더 오래가는 제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완충 후 동시에 촬영을 시작해 볼게요. 결과를 보면 먼저 과열로 인해 전원이 꺼진 시간은 고프로 12가 약 21분 정도로 가장 빨랐어요. 그리고 그 후 약 33분쯤 에이스 프로가 과열로 전원이 꺼졌습니다. 액션4는 약 56분쯤에 꺼졌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면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긴 해요. 과열로 전원이 꺼졌을 때 각 제품의 발열을 잡아주며 방전이 될 때까지 촬영을 진행했고 그랬을 때 고프로 12는 약 51분, 에이스 프로는 약 50분, 액션4는 약 1시간으로 촬영된 시간은 액션4가 가장 길었습니다.
액션캠 3종 최종 결과. 최종 결과를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부팅 속도를 살펴봤을 때 에이스 프로가 가장 먼저 부팅됐고, 이어서 고프로 12, 액션4 순서로 작동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실내와 야외에서 여러 촬영을 진행해봤을 때 고프로 12는 대체로 어두우면서 탁한 느낌이 강했으며 색감이 짙은 편이었습니다. 에이스 프로는 인물 촬영 시 살짝 어두운 편이었지만 야외 풍경은 밝고 선명하게 담아냈으며 실제와 가장 비슷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듯 했어요. 액션4는 세 개 제품 중 가장 밝고 화사한 느낌이 강해 색감이 예뻤지만 상황에 따라 너무 밝아 색이 날아가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촬영의 결과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르고 각 제품의 설정에 따라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동영상 안정화, 손떨림 방지의 경우 각 제품을 들고 전력으로 달렸을 때 고프로 12가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줬고, 에이스 프로는 살짝 아쉬웠어요. 저조도 촬영은 에이스 프로와 액션4가 전용 촬영 모드가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결과 또한 고프로 12가 가장 아쉬웠어요. 에이스 프로의 결과가 가장 밝았고 액션4도 밝은 편이었지만 약간의 회색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각은 에이스 프로와 액션4가 비슷하게 넓었지만 미세하게 액션4가 더 넓은 화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점거리는 에이스 프로가 가장 멀었기 때문에 근접 촬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녹화번의 음성을 확인했을 땐 세 제품 모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지만 디테일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프로 12는 잡음이 없고 아주 깔끔한 느낌이었고, 에이스 프로는 디테일이 좋았으며 증폭이 잘 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액션4는 가장 사실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강했습니다. 끝으로 촬영 시간은 액션4가 과열 방지로 디스플레이가 꺼진 채 녹화가 된다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액션4가 가장 길었습니다. 그럼 광고 안 받는 리뷰 광안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